안녕하세요. 컬처인사이드 MC 박민설입니다. 올해 3월은 예년보다 포근하지만 유난히 건조할 거라고 하죠. 봄의 시작, 감성을 촉촉하게 적시는 문화 소식 준비했습니다. 30주년을 맞은 SM 엔터테인먼트의 도전, 매력적인 복합 문화 공간으로 변신한 중형 서점의 인기, 그리고 감성 장인 가수 폴킴의 이야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속보이는 랭킹에서는 대기만성 스타 탑5 알아볼게요. 1세대 아이돌 그룹 H.O.T, SES부터 소녀시대, 엑소 그리고 에스파까지 K-팝 열풍을 이끈 SM 엔터테인먼트가 창립 30주년을 맞아 새로운 도전에 나섰습니다. 한국인 없는 영국 보이그룹을 공개한 데 이어 창립자 이수만이 떠난 후 제작한 첫 걸그룹 하츠투하츠도 데뷔했는데요. SM의 지난 30년 그리고 이후 글로벌 음악 시장에 미칠 영향까지 함께 짚어보시죠. 신비롭고 몽환적인 느낌의 분위기를 내는 8명의 소녀들. 새 SM 체제에서 처음 선보이는 여성 아이돌이자 6명 이상 다인원 걸그룹으로는 소녀시대 이후 18년 만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츠입니다. 부담감보다는 감사한 마음이 더 큰데요. 저희가 데뷔 전부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응원 보내주셔서 저희도 더 힘내서 데뷔를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일각에선 이제 K-팝이 전 세계 축구 선수들이 꿈꾸는 EPL처럼 됐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제가 SM에서 최초의 인도네시아 멤버라는 게 너무너무 영광입니다. 직접 팬분들한테 감사함을 드리고 싶습니다. 멤버 전원이 영국 출신으로 SM이 안무와 보컬 교육 등을 담당한 한국인 없는 K-팝 아이돌도 최근 데뷔했습니다. 그동안 엔터명가 앞엔 늘 최고란 수식어가 붙었습니다. 오랜 기간 연습해 완벽한 합을 보이는 아이돌 육성 시스템은 이제 K-팝의 표준이 됐습니다. H.O.T에서 시작된 SM만의 퍼포먼스 SMP는 30년 동안 계승되며 여전히 위력을 발휘하고 있고 일찌감치 해외 문을 두드리며 충성도 높은 K-팝 팬덤이 전 세계 곳곳에 뿌리내리기 위한 기반도 닦았습니다. 우리 사우디아라비아 콘서트 잘하고 가겠습니다. 영화 마블 시리즈처럼 세계관을 K-팝에 처음 도입한 것도 바로 SM입니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이 SM의 세계관을 독특한 질감의 공간으로 구현한 곳인데요. 바로 이 광야라고 불리는 SM의 세계관에 아티스트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고 또 다양한 서사로 콘텐츠의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앨범뿐 아니라 아티스트의 개성이 들어간 굿즈처럼 소속 아이돌 지적재산권, IP 활용이 다양해지는 것도 최근 추세입니다. 너무 약간 사랑스럽게 보이고 볼 때마다 저도 같이 힘을 얻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아프지 말고 오래오래 보자. 켜켜이 쌓아온 이 같은 영광의 궤적 뒤엔 그늘 또한 존재합니다. 최고 인기를 누렸던 동방신기 등이 전속계약 분쟁으로 홍역을 치렀고 경영권 분쟁 끝에 창립자 이수만이 회사를 떠나는 과정에서 여러 논란이 터져나오기도 했습니다. 이후 SM은 1인 프로듀서 체제에서 벗어나 멀티 제작 시스템을 도입하며 새 출발을 알렸습니다. 팬분들과 주주분들과의 소통에 앞장서는 SM 3.0 시대에 새로워진 SM을 약속드리겠습니다. BTS를 키워낸 하이브 등 경쟁사들 기세에 SM의 파급력이 예전만 못하다는 평가 속에서 K-팝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온 지난 30년의 유산이 앞으로도 이어질지 관심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종이 냄새 가득한 공간에 섬세한 현악기 선율이 울려 퍼지고 커피향과 함께 도란도란 나누는 대화가 정겹습니다. 와인을 마시며 책을 볼 수 있는 나만의 공간도 있는데요. 작가와의 만남과 인문학 강의까지 가능한 곳, 바로 복합 문화 공간으로 변신한 서점 이야기입니다. 책을 사고 파는 장소를 넘어 활기가 넘치는 문화 사랑방이 된 중형 서점으로 지금 가보실까요?
신도시 대형 상가에 있는 서점입니다. 겉으로 보면 잘 정돈된 책장 사이로 고객들이 책을 읽고 사는 다른 서점과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곳에는 생각지도 못한 공간과 행사가 가득합니다. 작가와의 만남, 각종 독서 모임은 기본이고 인문학 강의, 사진 교실, 콘서트까지 열립니다. 고객에게 빌려주는 개인 서재에서 지역의 협동조합, 작가와 평론가 등의 집필 공간, 출판사까지 입주해 있습니다. 서점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독자들의 니즈를 직접 할 수 있다는 게 기획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책이 나왔을 때 알릴 방법이 마땅치가 않은데 북토크라든지 강연이라든지 이런 서점의 공간을 이용해서 책을 판매, 홍보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단순한 서점이 아니라 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만드는 지역의 문화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책만 판매해서는 서점이 운영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 저희는 이제 지역 거점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작은 강의실부터 시작하게 됐고 지금은 이제 25개가 넘는 개인과 단체들이 함께 하고 있어서 지역에 많은 분들이 찾아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있는 곳은 이태원의 주택가입니다. 제 뒤로 높은 성벽 같은 건물이 서 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도저히 어떤 건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건물 구석 조그만 철문을 열고 들어가면 잘 꾸며진 넓은 공간과 책들이 독자를 맞이합니다. 대부분 글이나 문장보다는 만화책을 중심으로 미술과 그래픽 등 그림이나 이미지 중심의 책들입니다. 곳곳에 차나 와인을 마시며 책을 볼 수 있는 나만의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입장료를 내고 들어오면 얼마든지 서점 안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저런 만화를 그릴 수도 있고 아니면 좋아하는 술을 마시면서 볼 수도 있고 그래서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만화를 즐기는데 모자람이 없는 공간. 70년 가까운 전통의 신촌 지역 서점입니다. 순수문학에서 학습서, 예술서적까지 다양한 책을 찾기 쉽게 갖추고 있으면서도 대학가라는 특징에 맞게 한 계층을 통째로 문구 코너로 할애하고 있습니다. 유명 작가의 핸드프린팅, 길거리 피아노 연주 등 지역 문화 거점으로서 변화 노력도 돋보입니다. 와서 공연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냥 지나가시면서 굉장히 편안하게 그냥 다 치시면서 그냥 홍인문고 앞에 저런 피아노가 있다는 거를 많은 분들이 인지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대형 서점의 확장, 온라인 서점의 등장으로 지역의 문화적 터줏대감 역할을 했던 많은 중형 서점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 자리에 새롭고 다양한 형태의 서점이 생겨나고 또 변신을 거듭하면서 지역사회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YTN 박순표입니다. 네, 화제의 인물을 만나보는 문화 인터뷰 시간입니다. OST의 장인, 발라드 강자, 가수 폴킴이 얼마 전 감성 가득한 신곡으로 돌아왔습니다. 데뷔 10년을 넘어 더욱 깊어진 음악에 대한 고민과 팬 사랑을 보여주던 그가 최근에는 붕어빵 가게의 사장으로 깜짝 변신하기도 했는데요. 화제 속에 종영한 나의 완벽한 비서 OST의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서정적인 노래와는 또 다른 폴킴의 매력 바로 만나보시죠. 원하는 너 하나로 충분해. 털모자와 마스크로 폴킴인 걸 숨기고 노래를 불렀더니 붕어빵을 사러 온 손님이 노래 실력에 감탄합니다. 어머 왜? 어머. 너무 감동적. 진짜 어머 어떡해. 고막 남친 가수 폴킴이 데뷔 10주년의 의미를 팬들과 공유하기 위해 사전 공지 없이 마련한 깜짝 이벤트입니다. 이번 앨범 자체가 팬분들에게 추억이 됐던 노래들 혹은 앞으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노래들을 보답으로 되돌려드리는 작업이었기 때문에 그 관련된 영상을 뭐로 만들면 좋을까라는 회의를 하다가 겨울이니까 붕어빵 하면은 떠오르는 추억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붕어빵을 만들고 이거를 만들어서 드리고 거기서 생기는 소통으로 인해서 어떤 생기는 관계들
영상으로 담으면은 재밌겠다. 커피 한잔 할래요? 커피 한잔 할래요? 2014년 커피 한잔 할래요로 가수 생활을 시작한 폴킴은 대중에게 자신의 이름을 각인시켰던 오디션 프로그램의 고배를 입시에 비유했습니다. 위대한 탄생에서의 탈락이 저에게 엄청난 좌절감을 줬었거든요. 뭔가 입시를 망친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던 것 같고 지금 생각해보면 근데 또 그때 어떤 실패들이 지금의 결과물을 만들지 않았나. 네가 없이 웃을 수 있을까? 드라마 키스 먼저 할까요 배경음악으로 큰 사랑을 받은 뒤 굵직한 드라마들을 거친 음원 강자 폴킴. 배우 한지민과 듀엣을 한 인연이 드라마 OST 구두 계약으로 이어진 일화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한지민 선배님이랑 같이 듀엣곡을 제가 발매를 한 적이 있어요. 한정거장 더 와서 내릴래요라는 노래인데 그 노래를 통해서 이제 처음 선배님을 뵙고 이제 사석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저 드라마 나오는데 OST 해주세요라고 먼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농담인 줄 알았어요. 따로 정해둔 롤모델은 없지만 자신을 따라하는 커버 영상은 후배는 물론 해외 팬들 것까지 일부러 찾아볼 정도로 애착하는 콘텐츠입니다. 너무 좋아하는 편이에요. 부담스러운 건 전혀 없고요. 진짜 잘한다. 잘 어울리네. 나랑 목소리가 비슷하다 혹은 다르다 이런 것들을 많이 보는 것 같고요. 저는 많이 좀 찾아보는 편이에요. 최근에는 이 제 노래들을 외국어로 번역해서 외국어로 불러주시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시더라고요. 서정적인 선율과 노랫말로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구축해온 싱어송라이터로서 가장 아끼는 곡을 꼽기가 쉽진 않습니다. 너무 많고요. 특별히 아낀다라고 한다면 제 노래 중에 사랑하는 당신께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는 다른 곡들에 비해서 많이 알려지진 않았는데 틈만 나면 제가 부르려고 하는 노래거든요. 저기 하늘이 내려 저 하늘 모두 내려 짧지 않은 음악 여정을 소극장 무대에서 차분하게 팬들과 기념하고 싶은 폴킴은 가수로서 급변하는 시장 지형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음악을 더 이상 음악만으로 소비하는 시대는 끝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음악을 어떤 공부를 한다든지 혹은 다른 무언가를 하면서 동시에 음악을 소비를 한다든지 왜냐면은 사실 저희 도파민의 노예잖아요. 노래하는 일이라면 어떤 모습의 쓰임도 마다하지 않겠다며 다음 10년은 이렇게 쓰이겠다고 말합니다. 쓰임에 대한 기회들을 많이 찾아보고 싶고 10년 후에는 꼭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어떤 그런 서정적인 음악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음악들을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더 도전해보고 너무 늦게 해버리면 후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해보고 후회하느니 차라리 실패하고 후회하겠다. 인터뷰 내내 발라드라는 키워드를 놓지 않으며 그에 걸맞은 콘텐츠도 만들어 팬들에게 소소한 벗이 되겠다는 폴킴. 앨범 발매와 함께 서울에서 시작한 아시아 투어를 4월까지 이어갑니다. YTN 이광현입니다. 이번엔 랭킹을 통해 문학의 핫 이슈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컬처 인사이드가 선정한 속보이는 랭킹. 오늘의 주제는 바로 대기만성 스타 탑5인데요.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스타들 중엔 유독 긴 시간을 지나 누구보다 밝게 빛나는 분들이 있죠. 바로 만나볼게요. 먼저 만나볼 대기만성 스타 5위는 트로트 신사 가수 장민호입니다. 1997년 아이돌 그룹 데뷔 후 장민호라는 이름 석자를 알리기까지 아이돌 끝나자마자 바로 수영 강사를 시작했어. 20에 20짜리를 살았었어. 굶어 죽을까 봐 가족이 걱정할 정도의 무명 시절을 지나 남자는 말합니다로 인지도를 쌓고 미스터 트롯에 출연하며 본격적인 스타의 길을 걷게 됐죠. 단독 콘서트는 꿈도 꾸지 못했던 과거와 달리 지금은 전국 투어의 북미 콘서트까지
연예대상 최우수 연예상도 받고 최근에는 트로트 프로듀서로도 활동하는 중입니다. 이제부터 폼나게 살 거야. 어려운 시기를 지나온 만큼 앞으로도 폼나는 인생 응원합니다. 이어지는 4위는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인간 비타민 장영란입니다. 그 현장으로 저와 함께 가보시죠. 자칭 길바닥 VJ부터 A급 유튜버까지 비호감에서 호감이 되는데 20년이 걸렸다는 장영란. 절로 가세요! 그럼 매니저들한테도 막 이렇게 맡기도 하고 경호원한테 맡기도 하고. 힘든 시절을 지나 내고의 여왕으로 급부상하더니 유튜브 시작 후 채널명처럼 A급 스타로 떠올랐습니다. 또 어디로 튈지 모르는 엉뚱함도 매력이죠. 할 때는 자연광을 좀 피해주세요. 작년엔 올해의 유튜버상까지 받으며 데뷔 이래 첫 수상이라는 기쁨도 누렸습니다. 오랜 인내와 진심이 빛을 발한 거겠죠? 조심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도록 할게요. 대기만성 스타 3위는 배려심 넘치고 세련된 개그를 선보이는 장도연입니다. 개그우먼 장도연, 그녀에게도 긴 무명 시절이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전면적인 개편이 있을 거라고 했는데 나만 개편됐더라고요. 장도연은 엔터테이너 오디션 프로그램에 참가했다가 신동엽의 권유로 개그맨 공채 시험을 봤는데요. 이후 10년 가까운 무명 생활이 이어졌습니다. 긴 시간을 버티게 해준 원동력은 바로 웃기는 나였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김혜수예요. 방송에서 불러주지 않아도 친구들과 개그를 짜면 즐거웠다고 합니다. 연말 시상식에 5계단을 오르기까지 13년이 걸렸다는 수상 소감을 남긴 장도연. 그녀의 꿈처럼 우아한 광대로 계속 유쾌한 웃음 보여주길 기대합니다. 대기만성 스타 2위, 어둠 속에서 더욱 빛나는 가수 황가람입니다. 나는 반딧불이라는 노래 한 곡으로 노숙 생활을 하던 무명 가수에서 14년 만에 빌보드 차트에 오른 황가람.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 최근 유퀴즈에서 진솔하게 털어놓은 그의 인생 스토리에 많은 사람이 눈물을 흘렸는데요. 온 세상이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계속 나만 못 알아듣는. 19 아무 준비 없이 올라온 서울에서 무작정 홍대로 찾아가 버스킹을 시작했고 노숙 생활 중 피부병도 옮고 핸드폰도 끊기는 최악의 상황이 계속됐지만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노래는 그의 사연만큼 더 큰 감동을 주며 국민 힐링송이 됐는데요. 더 밝게 빛날 황가람의 앞날 기대할게요. 우린 빛날 테니까. 네, 대기만성 스타 대망의 1위. 시간과 함께 쌓인 연기 내공. 나의 완벽한 비서의 주인공 이준혁입니다. 올 초부터 여심을 들썩이게 만든 배우 이준혁. 다양한 작품에서 꾸준히 활동했지만 데뷔 18년 만에 이런 신드롬은 처음인데요. 그의 능력에 비해 다소 늦은 감이 있다는 평도 나옵니다. 그만큼 이준혁의 고민도 깊었는데요. 사람마다 누구나 좀 살기 힘들 때 있잖아요. 어떻게 하지 하고 강화도로 잠시 쉬자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3가 나올 건데 너가 한번 빌런 해볼래? 누군가 나를 찾아주는 약간 설레는 경험. 범죄도시 3의 빌런 이후 만난 작품이 바로 나의 완벽한 비서. 하얗고 뽀송한 밀키 바닐라 엔젤이 돼 한도 초과의 달달함을 선보였죠. 해외 반응도 뜨거운데요. 타이완에서는 OTT 컨텐츠 중 7주간 1위를 차지하며 이준혁 열풍이 불었습니다. 지금까지 많이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차기작 촬영에 한창인 이준혁. 많은 노력으로 채워진 그의 큰 그릇에 이제부터 더 많은 대중의 사랑을 채울 일만 남았겠죠?
요즘 SNS엔 다양한 챌린지가 유행인데요. 3.1절에는 K-팝 노래나 안무 대신 애국가 챌린지 어떨까요? 전국 각지에서 만날 수 있는 3.1절 행사들과 함께 선조들의 뜨거운 함성 기억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컬처 인사이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